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의 식민지 지배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떠올리게 됩니까? 조선총독부? 또 아마 창씨개명이라든지 강제동원 또는 일본군 위안부 이런 문제들을 떠올릴 겁니다. 오늘은 일본의 한국 지배와 동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들이 전근대 시대의 한일 관계를 주로 얘기했습니다만 오늘부터는 근현대의 한일 관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신사 애교가 끝난 이후에 세계 정세는 급격하게 바뀌게 됩니다. 소위 제국주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유럽에서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산업혁명에 성공을 하고 공장에서 생산된 값싼 물건들을 세계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해서 식민지 쟁탈전에 나서게 되는데 그 식민지 쟁탈전에서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던 지역이 바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였습니다. 그런데 그 동아시아 지역도 1850년대쯤 되면은 이제 미국, 영국, 프랑스들이 세력을 뻗치게 돼요. 그러한 속에서 일본은 A압에 대응하는 속도가 대단히 빨랐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중앙 집권 국가가 아니라 지방에 260여 개의 조그만 번이라든지 또는 영주들이 나누어 지배하고 있던 사회였는데 그러한 A압에 재빨리 대응하면서 실권 없이 구석에 처박혀 있던 천황을 끄집어내가지고 천황을 정점으로 한 중앙 집권 국가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명치유신이었어요. 그러한 속에서 애교 시스템도 바뀌게 돼요. 조선과 애교를 하고 있었던 일본은 쓰시마가 가지고 있었던 애교권을 빼앗고 소위 애무성이 중앙에서 애교를 직접 하는 그러니까 조선 정부와 직접 맞닥뜨리게 돼요. 그런데 조선은 그와 같은 일본 체제의 변화라고 할까? 또는 세계 정세의 변화에 대응이 늦었습니다. 일본보다도 개항이 한 20년 늦게 되는데 그러한 속에서 몸의 움직임이 둔했어요. 그것은 일본보다도 정치 체제가 훨씬 더 잘 짜여 있고 문화적으로도 선진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강했기 때문에 밖에서 밀려오는 애적, 다시 말해서 서양 오랑캐라든지 일본에 대해서도 종래와 같은 그러니까 태도를 견지하려고 했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흔히 양이라고 해요. 오랑캐를 몰아낸다. 그런데 일본도 왜 양이라고 생각했냐면 일본이 옛날의 일본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명치유신으로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조선으로서는 그것은 바로 금수와 같이 되는 걸라고 생각해가지고 일본이 새로운 외교 관계를 맺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선 정부는 완강하게 거절을 해요. 일본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고루한 조선 정부를 힘으로 억누르겠다는 소위 정한론이 생겨나고 일본에서는 그와 같은 정한론이 생겨난 배경에는 조선을 깔보는 그러한 의식들이 또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니까 조선과 일본 사이에 갑자기 긴장이 고조가 돼요. 소위 이 국서 수교 문제를 둘러싸고 조선이 거절하고 일본은 그렇다면 조선을 정벌하고 거기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다시 무력으로 제압하겠다는 쪽으로 가요. 이런 속에서 조선에서도 정세 변화가 나타나요. 대원군이 이제 정권을 아들인 고종에게 넘겨주게 돼요. 고종은 이와 같은 국제정세의 변화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과도 근대적 조약을 맺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일본은 강압으로 조선에 밀고 들어왔. 그것이 바로 강화도 사건이라는 거예요. 강화도에서 포격전을 벌이고 했었던. 그래서 맺어진 조약이 바로 강화도 조약. 정식으로는 조일 수교 수호 조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조약은 상당히 내용이 불평등한 것이었어요. 겉으로는 일본은 조선이 독립국가임을 천명했지만 그 독립국가라고 하는 걸 내세운 것은 조선과 청이 가지고 있었던
4대 애교 관계를 부정함으로 해서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는 속셈이 하나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조약 이후에 맺은 여러 부속 조약이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보면 일본이 소위 영사재판권을 갖게 돼요. 그 조약 여러 곳에는 조선이 일본에 대해서 항구를 개항한다고 하는 게 나와요. 근대적 개항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일본 상인들이 와서 마음대로 무역을 할 수가 있는 이런 조약이 있는데 또 하나 불평등한 것은 그랬을 경우 관세를 매기지 못하도록 하는 조선이 일본 상품이라든지 일본 상인들에게 관세를 매기지 못한 이 관세라고 하는 거 오늘날에도 무역에서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 나라 산업을 보호한다는 측면도 있고 관세를 통해서 막대한 수입을 확보해요. 이런 것. 일본에 대해서는 그 관세 포기를 했어요. 또 하나는 개항장에서 일본의 화폐를 마음대로 쓰도록 했어요. 요새 우리가 국내에서는 원화로 바꿔서 쓰게 돼 있잖아요. 일반 물건을 살 때. 그런데 개항장에서는 일본 화폐를 그대로 쓰죠. 이런 같은 불평등한 내용이 돼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조선의 정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돼요.